자, 어디 봅시다. 산염기 중화반응. 자, 256쪽 볼게요. 자,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산이 뭐고 염기가 뭔지는 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둘이 만나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나왔네. 밑에 보시면 자, HCl 산이죠. NaOH 염기예요. 일가산, 일가염기. 자, 그래서 수소 2개, OH- 이온도 2개씩이네. 그럼 요렇게 만나서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1대1로 반응하니까. 나머지 Na 플러스하고 Cl-는 물에 그냥 녹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산염기가 만나면 요렇게 물이 생성이 되고요. 반응을 했죠. 중화 반응을 했죠. 그 다음에 NaCl은 수용액 안에 지금 이렇게 이온 상태로 그냥 녹아 있는 거예요. 이온 상태로. Na 플러스 Cl- 이온 상태로 지금 이렇게 수용액 상태로 있는 겁니다. 물을 갖다 증발시키면 날려버리면 이제 고체가 되겠죠. 예. 자, 요런 상태를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요. 물을 날려버리면 이제 고체가 되는 이 물질을 염이라고 합니다. 염. 자,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과 염이 된다. 그러면 물이라는 게 실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 플러스하고 OH-는 어때요? 실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요걸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알자 이온 반응식을 보면 중화 반응에서의 알자 이온식은 뭐 요것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중화 반응은 이거하고 1대1로 만나서 물 분자가 1의 비율로 만들어지는 거죠. 1대1대1의 비율로 만들어지는 게 중화 반응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이온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나트륨 이온하고 Cl- 염화 이온이 여기서는 구경꾼 이온이 되겠네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때 이제 이 구경꾼 이온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염이 되는 거잖아요. 염, 그죠? 산의 음이온과 여기서는 뭐 Cl-겠죠. 염기의 양이온 Na 플러스겠죠. 이런 놈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염인데, 염이라는 놈을 보면은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수용액이 적혀 있잖아. 물질의 상태가 지금 물에 그냥 이온 형태로 지금 녹아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 염의 예가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있죠. 어떤 거? 앙금의 경우. 중화 반응 앙금의 경우에는,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중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알자 이온 반응을 여기서 물어봤다. 그러면 중화 반응해요. 근데 앙금 생성 반응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 반응이 곧 알자 이온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대부분의 염은 이렇게 물에 녹아서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일부 앙금이 만들어지는 염들은 그냥 구경꾼 이온이 없어요. 다 그냥 알자 이온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대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중화 반응의 이온은 산염기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위액은 산, 제산제는 염기. 자, 위액은 강산이죠. 제산제는 약한 염기를 먹습니다. 약염기, 강염기 먹으면 안 돼요. 생선 비린내 염기, 이거 없애주기 레몬즙 산. 벌레 물렸어? 벌레산이라고 부릅니다. 벌레산. 염기성 물질을 바른다. 뭐 된장 같은 거 바른다 옛날에. 이런 거 바르면 좀 괜찮아진다. 김치찌개에 소다를 넣었다. 그러면 김치찌개가 시잖아요. 김치가 오래되면은 요 신맛이 산성이거든. 그죠? 소다 넣으면 중화가 되고. 근데 뭐 이렇게 넣어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산성화된 토양에다가는 또 염기에 석회석이라는 걸 뿌리네요. 그럼 토양 중화도 뭐 한답니다. 뭘 많이 뿌리냐면은 수산화 칼슘 CaOH2 이거를 많이 뿌려요. 수산화 칼슘을 많이 뿌리면 이제 중화가 되겠죠. 이것도 강한 염기인데 얘는 강한 염기예요.
강염기를 중화 반응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토양 중화 이런 거 위험하니까 이 자체로. 그런데 얘는 용해도가 굉장히 작아요. 물에 잘 안 녹아. 그래서 뿌려 놓으면 아주 조금씩 녹으면서 토양 중화에 이용이 된다. 이렇게 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첫 페이지 중화 반응이 뭐다 정도 정의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양적 관계가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겠죠. 자,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은 1대1의 비율로 반응을 합니다. 당연히 물도 1의 비율로 생성되겠죠. H2도 1의 비율로 생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적 관계인데 몰수 계산이죠. 결국에는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죠. 몰농도는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죠?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의 양 몰수는 몰농도 넣고 부피 넣고 두 개 곱해서 요거 기본 단위는 리터, 부피의 기본 단위는 리터고요. 두 개 곱하면 되는데 이거면 되는데 이 산이라는 게 아시죠? HCl 그러면 일가산, H2SO4 그러면 이가산. 요 가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얘는 황산은 염산보다 2배를 더 많이 내놓잖아요. H2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가수를 앞에다가 곱해줍니다. 가수. 그래서 몇가 산인지 이온인지 몇가 산인지 몇가 염기인지를 문제 풀 때 구별을 하셔야 돼요.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수 몰농도 부피 요거를 곱한 게 바로 몰수다. 몰수. 요거 일단 암기하시고 이거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산과 염기가 혼합을 할 때 산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조건은 당연히 몰수가 어떻게 될 때? 똑같을 때겠죠.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똑같을 때 완전히 중화가 되겠네요. 뭐 여기 있는 양적 관계 예제를 한번 볼게요. 0.1 몰농도 보시고 일가산 확인하시고 100ml예요. 100ml는 0.1리터죠. 기본적으로 H 플러스 몰수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0.1 곱하기 0.1 곱하기 1 해가지고 0.01 몰이 있는 거예요. H 플러스가. 이거를 완전히 중화하고 싶대요. 그러면 OH 마이너스도 0.01 몰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이 지금 0.1 몰 농도짜리가 준비되어 있대요. 그럼 얘 부피를 구하세요. 똑같잖아요. 0.1 몰 농도고요. 가스 1이고요. 이때 부피 X라고 놓으면 이게 0.01이 나와야 되니까 X는 얼마죠? 똑같이 100ml면 되는 거죠. 0.1리터, 그죠? 0.1리터면 100ml.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요게 필요하다. 단순한 거예요. 농도를 모르는 수산화 발효. 이거 읽을 때 항상 이가염기 농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100ml를 완전히 중화한대요. 100ml 여기까지가 읽었죠. 그러면은 이 100ml는 0.1리터니까요. 이렇게 가스 이가예요. OH 마이너스 몰수는 문자 포함해서 적는 거예요. 2 곱하기 0.1 곱하기 X 0.2X가 있는 거죠. 0.2X몰. 자, 이걸 완전히 중화하는데 염산, 일가산이네요. 0.1 몰농도, H 플러스 몰수가 0.1 곱하기 일가산 곱하기 200ml면 0.2리터.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0.02 몰이네요. 그죠? 자, 이거랑 서로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릿수 옮기면은 X는 0.2, X는 0.1리터, 즉 100ml 필요하겠네요. 어디 있을까요? 미안해요. 리터가 아니죠. 이거 몰수 구하는 거였죠. 몰농도 구하는 거였죠. X는 0.1 몰농도. 여기 있네요. 자, 그러니까 뭐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H 플러스 몰수, OH 마이너스 몰수 적어놓고 풀면 돼요. 문자로 나오면 문자로 잡아서 그대로 문자 포함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교하시는 거죠, 항상.
중화적정이라고 나왔는데요. 중화 반응 시키는 거예요. 양적 관계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거죠. 바로 앞에서 했던 이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되겠죠, 농도를. 자, 이거 농도 아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농도를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얼마인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알고 있는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하고요. 중화 반응을 연락에 시켜서 딱 중화가 일어난 지점, 그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중화 일어난 지점. 여기 보시면 농도를 몰라요, 염선을. 그 다음에 NaOH를 표준 용액으로 중화 적정하기. 얘는 농도를 지금 안다는 뜻이에요. 밑에 가서 볼까요? 얼마인지. 자, 일단 피펫을 이용해서 자, HCl을 갖다가 일정량을 갖다가 따랐대요. 삼각 플라스크에. 농도는 몰라요. X몰 농도요. 자, 그 다음에 비오렛으로 NaOH 담아서 얘는 농도 알고 있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떨어뜨려요. 막 떨어뜨리면서 중화가 딱 됐을 때 요 지시하게 페노프탈레인을 산에다 떨어뜨리면 뭐예요? 무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NaOH 떨어뜨리니까 중화가 딱 되고 나서 딱 되는 순간 색깔이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 딱 스톱하는 거예요. 그죠? 끊어. 자, 그럼 원래 높이에서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용한 NaOH 부피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NaOH가 예를 들어서 요게 10ml라고 할게요. 얘 10ml 내가 준비를 했어요. NaOH는 뭐 0.2 몰농도짜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얘가 5ml 사용이 됐네요. 그럼 똑같이 배운 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용된 OH- 몰수는 0.2 몰농도 곱하기 5ml 1000분의 5잖아요. 1000분의 5인데 이쪽도 밀이고 이쪽도 밀이니까요. 그냥 할게요. 실제 몰수는 이거하고 똑같지 않지만 아니면 그냥 쓰든가 1000분의 5ml 곱하기 가스가 1입니다. 이거고요. 이쪽에 H 플러스의 몰수는 몰라요. X몰 농도 곱하기 10ml였죠. 어차피 1000은 약분이 될 테니까 1000분의 10ml 곱하기 가스 1입니다. 이게 서로 같은 거예요. 약분 다 되잖아요. 칙칙칙 지우고 5하고 10 지워서 2 남고, 그죠? 2x는 0.2, x는 0.1 몰농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이온 숫자의 변화입니다. 중화 반응 시킬 때. 처음에 HCl을 준비를 했네요. 여기에 NaOH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보면 HCl이 여기 보면 H가 2개, EN개 있고요. Cl-도 EN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출발점이 EN인가 보죠. EN개 있어요. 둘이. 총 4N개죠. 근데 Cl-는 변함이 없죠? 쭉 일정하고요. H 플러스는 NaOH 넣어주면서 점점 떨어지고요. 그죠? 여기가 중화반응, 중화점이네요. 중화점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OH-가 보이겠죠. 어디 갔어요? 여기가 중화고, 중화점 끝나면 여기 OH- 보이죠? 더 넣어주면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Na 플러스는 처음에 넣어줄 때부터 늘어나고, 그죠? 이거 통합에도 했던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거. 전체 이온 숫자. 처음에 4N이라고 잡을게요. 4N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4N이 변하지 않습니다. 중화점이 될 때까지는. 처음에 4개. NaOH 넣어줘가지고 OH 하나 없어지고 H 하나 없어졌어요. 그렇고 물이 하나 생겼죠. 근데 Na 플러스가 기어 들어오니까 전체 이온의 숫자는 하나, 둘, 셋, 넷 안 변해요. 중화 끝날 때까지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합니다. 자, 요렇게 될 때는 이제 일가산 플러스 일가염기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네요. 전체 연수가 일정하다가 늘어난다. 요거일 때 일가산 플러스 일가염기일 때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정도 이온의 변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산염기 혼합을 할 때 이렇게 산염기 혼합을 할 때
전체 이온의 숫자 있죠. 전체 이온의 수는 누구랑 똑같냐면 양이 많은 쪽, 양이 많은 쪽에 숫자가 전체 이온의 숫자예요. 뭐 산이 예를 들어서 뭐 산이온에 H 플러스가 10개 있다고 할게요. 또 염기가 뭐 5개 있다고 할게요. 둘이 섞었어요. 그럼 중화 반응 OH 마이너스 없어지고 H 플러스 없어지고 5개 남죠. 자, 이때 나머지 거 쉬어보세요. 5, 15, 20개죠. 맨 처음에 얘가 20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온의 숫자는 둘 중에 양이 많은 쪽에 비례합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가. 또 양이 많은 쪽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산염기 뭐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전체 이온의 숫자가 10개야. 근데 산에다가 염기를 섞었는데 얘네가 산성이야 라고 문제를 줬어. 이렇게 줬잖아, 힌트를. 그러면 지금 산염기 둘이 반응을 할 때 H 플러스 얘가 더 많은 거잖아. 지금 산성이 됐으니까. 그럼 이 전체 이온의 숫자가 바로 산에 있는 H 플러스하고 뭐 HCl이라고 할게요. 이러면 얘네들이 5개 처음에 있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넣어준 염기는 뭐 NaOH라고 하면 얘네들은 5개보다도 안 되는 거죠. 얼마인지 모르죠. 뭐 4개 넣는지 3개 넣는지 그거는 또 문제 따라 달라지겠죠. 다른 조건을 봐야 되겠죠. 전체 이온 숫자는 항상 요거 따라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이온의 숫자 변화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일가산하고 이가 염기 뭐 이렇게 만났다고 할게요. 일가하고 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는 또 다르죠. HCl이 있어요. 10개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뭐 이가 염기 뭐가 있을까요? CaOH 마이너스 두거 CaOH2죠. 요거 이가 염기잖아요. 얘는 요게 10개면 요거 5개밖에 없거든요. 이 둘이 섞었어. 여기 10개 없어지고 10개 없어지고 전체 개수 몇 개니? 15개잖아. 맨 처음에 전체 개수는 20개였는데. 자, 그래서 일가 이가가 반응하는 경우는 뭐 일가 염기 이가산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일가 이가의 경우에는 총 이온 숫자가 중화 반응이 끝날 때까지 줄어요. 중화 반응이 끝나면 그때부터 늘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아셨죠? 네. 항상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가 만나면 이거고 일가 이가 만나면 이런 식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뭐 그렇습니다. 뭐 아세트나 함량 요건 뭐 탐구자료창을 잘 읽어보시고 뒤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비폭 관계 요것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문제가 뭐 양적 관계 문제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좀 풀어보시고 질문거리 있으면은 뭐 톡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수업 중에 하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문제가 어디까지죠? 실력 원 문제는 바로 풀기 어려워요. 실력 업 빼고 나머지 거 풀어보시고 실력 업은 뭐 차차차차 저런 문제들은 이제 계속 또 줄 테니까 단계를 올려가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나머지 마무리 문제까지 해서 수능 실전 문제도 있네요. 이런 것들 너무 어려운 것들은 해설지 참고하셔도 되고 저한테 평상시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281쪽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